지금 저희가 데이터로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667명 이렇게 조금 데이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 게시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5% 이상이 다 여관 여인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동구, 중구, 북구, 서구 이렇게 크게 4개 동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폭염 관련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2009년 정도부터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폭염 기간에는 겨울에는 오히려 뭐 개인 난방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어차피 뭐 이렇게 난방이 잘 안 되는 대부분 안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개인 난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내복이라든지 뭐 이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는데 폭염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얼음물이라도 얼려서 사람들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라도 다니자. 2020년도에 저희가 4월 정도부터 이제 그때는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는데 걱정이 되었던 게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무더위 쉼터 폭염 대피소를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쪽방 주민들이 대부분 한여름에 더울 때 방안이 있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운 공공사라든지 은행이든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시고 쉬고 저녁에 조금 그나마 선선해지면 집에서 봅시다 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늘 그렇게 여름을 났었는데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폭염의 쪽방에 대안은 냉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냉방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 일단은 물리적 환경이 안 된다거나 혹은 집 주인들이나 관리인들이 전기료 인상 혹은 뭐 전기 용량 자체가 이제 작아서 혹은 전선이 노후화돼서 에어컨을 못 트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틀 수 있는 집들도 집 주인들이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전기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니 이제 세입자 쪽방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평균 소득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시는데 그 돈에서 5만원을 툭 떼서 전기세로만 더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에어컨을 구해드리겠다고 해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구시가 긴급하게 이제 재난지원금에서 2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급한 대로 이제 모텔 방이라도 좀 구해주시고 2천만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40만원 기준으로 50세대 50명 정도를 한 달씩 구해줄 수 있는 기준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달이라도 이제 피하게 돼서 오늘 밤부터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오늘 밤 푹 자겠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최대 2달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싼 방을 40만원짜리를 구해도 8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이렇게 뭐 1인당 뭐 8만원,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수급자들도 받는다. 그러면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 수급자들은 그래도 뭐 흔히 이제 뭐 사글세방이든 월세방이든 내가 따로 하나 있으면 계량기 따로 달리면은 내가 수급자면 거기에 따른 계량기에 누적되는 그만큼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받는데 이 숙박업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라는 형식의 틀에 갇혀 있는 쪽방 형태 같은 경우는 제도를 만들어 놔도 에어컨이나 뭐 이런 냉방기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막 에너지 재단에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제도로 생겨져 있는 뭐 어떤 바우처는 바우처, 에어컨이 못 들어가는 거 얘기를. 그러니 이제 결국에는 이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대책 중에 가장 그래도 한 14, 5년을 해봐도 가장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했는 게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상향,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서울은 서울대로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훨씬 이제 공급 자체를 공급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매입 임대 혹은 전세 임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매입 임대는 거의 이제 뭐 제공을 못하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전세 임대가 훨씬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입 임대 비율이 훨씬 높은데,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공급 물량 자체가 대구도 이제 한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임대주택이 아까 말했듯이 외진 곳이라든지 교통이 떨어진 곳, 뭐 이런 곳에 계시면은 무료급식을 통해서 하루에 뭐 어떤 일정 소득을 아끼는 분, 뭐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 뭐 가족이 다 해체되는데 그나마 뭐 좀 공촌에서 1, 20년 같이 살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들이 있던 분들, 이걸 다 벗어놓고 딴 데로 나가야 되니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여인수군 배제하고 모텔이나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 여관들을 아예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주택화해서 준공영제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가 있고, 이게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선례들 중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왔던 과거 방식들이 있으니 그걸 차용하자는 거거든요. 에어컨을 한번 틀려고 혹은 보일러를 돌리려고 해봤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쳐준다고 에어컨을 내준다고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하거나 전기 자체가 너무 불량해서 이거는 아예 전체를 손을 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이런 C등급. 근데 그 중간 단계의 그룹들도 있어요. 조금만 수리나 보완을 하면은 외곽이나 골정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해서 에어컨을 달면은 뭐 외기를 달아도 뭐 망치고 치고 뭘 해도 외벽이 무너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지금 선이 얇게 되어 있지만은 좀 선만 좀 굵은 걸로 하고 전기 셋업을 시키면은 에어컨을 10대 정도는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자체나 정부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냉방, 난방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집이 좋아지니까 집주인들이 집세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걱정 때문에 공공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공공의 어떤 주택 정책들을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그걸 어길 시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어떤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매기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로 운영을 해보자. 이게 확대하기 힘들면 시범사업으로 몇 개라도 해보자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공의 건물이든 민간의 건물이든 그 공간 자체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집중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가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다른 돌파구가 생기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여유가 되면은 지자체가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 건물. 그렇게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건물 주인이나 관리인들은 오히려 관리인으로 역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매입했던 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운영을 맡긴다든지,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지금 뭐 확산이 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가질 수 있는 방법, 이 길도 하나 있고, 급한 대로 그냥 준공영제 주택처럼 내가 지금은 20만원 주고 있는데 한 2만원만 더 주면은 냉난방 다 되는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혹은 뭐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 그럼 나 여기 좀 대기 걸어놓고 나 여기 살란다. 그래서 여기서 돈 좀 모아서 임대주택 가려다. 뭐 이런,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들도 조금 더 위치 좋은 곳에 편의가 좀 더 구비된 그런 공간들,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열어놓으면은 가만히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저기 뻔히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면은 그분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그 방들은 누군가는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럼 그 사회에서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늘 채우고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은 늘 폭염과 한파에 계속 겪어야 되잖아요.